SNS엔 하루에도 수천 장의 그림이 올라옵니다. 그 중엔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그림도 많지만 한 번 보고 스크롤을 내리게 되는 그림도 많죠. 그리고 우리는 더 좋은 그림에 좋아요를 누르고 더 좋은 그림을 그리는 작가를 팔로우하고 더 좋은 그림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그림이란 건 뭘까요?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은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바로 잘 그려진 그림이죠. 그렇다면 잘 그렸다는 건 뭘까요? 사람마다 기준은 다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를 판단할 때 뭐든지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하고 더 많은 요소가 들어간 그림이 곧 더 우수한 그림이고 그림의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더 화려하고 더 복잡해야만 잘 그린 그림이 되는 걸까요? 처음에 했던 얘기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좋아요를 누르고 싶어지고 팔로우를 하고 싶어지고 더 보고 싶어지는 그림이기만 한다면 그것 또한 충분히 잘 그린 그림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선 오직 그림판을 사용해서 그린 독특한 매력의 그림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인스타그램과 X에서 총 20만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스타 작가 민구의 그림을 보면서 그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로잡았는지를 알아보고 그림에서 취향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로 작용할 수 있는지 또 그의 그림에서 느낄 수 있는 창작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SNS에 그림을 올릴 때 그림 실력만큼이나 중요한 건 바로 어떤 캐릭터를 그리느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그림을 그려도 캐릭터가 우리에게 친숙하다면 캐릭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자연스럽게 그림을 보조해주면서 훨씬 더 풍부하고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아마추어와 프로를 막론하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이런 2차 창작 팬아트를 주력으로 그림을 그리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인 민구는 조금 다릅니다. 딱 봐도 그림판으로 그린 게 느껴지는 뭔가 엉성한 드로잉에 페인트 툴로 채운 이 단순한 채색까지 게다가 그의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캐릭터들이 그가 직접 만든 오리지널 캐릭터, 즉 자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림의 오단만을 골라 그리는 것 같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그림의 매력을 느끼고 그의 캐릭터들을 보기 위해 그를 찾아오죠. 그렇다면 민구는 과연 어떻게 본인의 캐릭터들을 사람들에게 설득시켰을까요? 그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특유의 거리감을 좁히는 방식에 있습니다. 민구는 거의 모든 그림을 재미있는 인터넷 밈에 본인의 캐릭터들을 녹여낸 방식으로 그려냈는데요. 이런 밈 템플릿으로 그림을 그린 작가들은 꽤 많지만 민구의 강점은 본인의 캐릭터를 망가뜨리는 데 거리낌이 없다는 데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자케의 매력을 어필할 때 캐릭터의 잘나고 예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는 그림의 퀄리티적 매력을 보여주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단일 일러스트에서 캐릭터에 대한 친근감을 높이긴 어려운 방법입니다. 하지만 민구는 B급 감성 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캐릭터들의 엉뚱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주로 연출하는데요. 인간적이고 부족한 면을 어필하는 이 방식은 낯선 인물에 대한 가드를 크게 낮추면서 독자와 캐릭터의 거리감을 극단적으로 좁히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캐릭터를 몰라도 일단 재미있고 보다 보면 캐릭터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마냥 웃기게 그리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앞서 설명드린 건 간단하고 좋은 방법이지만 막상 그림에 적용하긴 마냥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웃기려는 의도가 너무 드러난다거나 자켓 컨텐츠의 특성상 캐릭터의 존재감이 너무 커진다면 특유의 오글거리는 포인트를 자극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여기서 민구의 두 번째 비결인 그림체가 빛을 발하는데요. 뭔가 딱히 잘 그리려 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일부러 못 그리려고 한 것 같지도 않은 민구 특유의 자연스러운 저예산 그림체는 작가의 의도를 희석시키면서 담백함을 살리고 또 자칫 비대해질 수 있는 캐릭터들의 존재감을 덜어내주면서 그림 자체의 균형을 적절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밈 자체에 웃긴 컨텍스트에 먼저 집중시킨 다음 그 속의 캐릭터들을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만드는, 즉 캐릭터보다 컨텐츠가 먼저 오는 거죠. 이렇게 캐릭터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재미있는 일러스트를 지속적으로 그린다면 자연스럽게 그 캐릭터들이 긍정적으로 기억되는데요. SNS라는 컨텐츠의 파도 속에서 내 캐릭터를 각인시키기 위해선 어필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어필이 되는 방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민구의 드로잉은 투박하고 단순하지만 말풍선을 가득 채운 인간적인 손글씨와 직관적이고 따뜻한 채색, 보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캐릭터들은 설령 그림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을지라도 또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캐릭터를 그릴지라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확실하고 그걸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다면 충분히 사람들의 호감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자연스러움은 연속적인 계산의 결과물이라기보단 작가 본연의 충동적 감각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내 그림에 곧바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냥 재능과 감각의 영역으로 치부하고 넘어가기 쉽죠. 하지만 이 감각이라는 것, 정말 재능 있는 천재들의 머릿속에서 자연 발생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도 충분히 우리만의 감각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 라는 건 그림쟁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마음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해부학과 투시, 빛과 색 등을 총칭하는 어떤 기본기의 영역을 단련하곤 하는데요. 물론 그림을 공부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행위이지만 기본기라는 건 어디까지나 정답과 오답이 존재하는 이론인 만큼 오로지 잘 그려지는 것에만 너무 맹목적으로 집착하다 보면 정말 잘 그려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작 잘 그려졌을 때 무엇을 그리고 싶은지를 잊게 됩니다. 따라서 기본기만큼이나 기본이 되어야 하는 건 내가 무엇을 진정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해상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는 것, 즉 나만의 고유한 취향을 벼려내는 것이죠. 취향이란 단어는 종종 개인의 선호도 정도로 가볍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림을 그릴 정도라면 누구나 각자의 취향 정도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취향은 그냥 이거 좋고 저거 싫어 하는 데서 그치는 상투적인 표현과는 조금 다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걸 잘 좋아하기 위해선 좋아함의 무게에 비례하는 이해도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고 똑같이 싫어하는 걸 잘 싫어하기 위해선 어떤 싫어함의 이유를 명료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체화된다면 좋아하는 게 생겨도 무조건적으로 몽땅 받아들이기보다 정확히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또 어떤 부분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를 인지하게 되고 이는 곧 나 자신이 일종의 거름망 역할을 하면서 많은 매체를 순도 높은 형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순도 높은 취향은 마치 지문과도 같습니다. 내가 깊이 좋아하고 이해하는 것을 그려낼 때면 이건 이래야 해 혹은 이건 이래선 안 돼 하는 식의 어떤 가감의 직관을 가지게 만들어주는데요. 이런 직관을 세상의 주파수에 맞춰서 적절히 공명시키는 연습만 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센스라고 부르는 날카로운 감각이 되어줍니다. 민구의 그림판 그림이 못 그린 게 아니라 독창적인 개성으로 느껴지는 이유 또한 바로 이런 확고한 취향이 존재하고 그걸 표현할 줄 아는 센스가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 영상을 위해 지난 1년 동안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민구가 좋아요를 누른 게시물을 발견할 때마다 그걸 전부 보관하며 저장해뒀는데요. 이 게시물들을 모아본 뒤에 그의 그림을 다시 보면서 느꼈던 건 첫째로 민구의 취향이 정말 뚜렷하다는 점, 둘째로 그의 캐릭터들에서 그런 취향들이 정말 여과 없이 드러난다는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카운슬러, 한국어로는 상담 선생님은 딱 봐도 말 진짜 안 들을 것처럼 생긴 외모대로 상담을 하기보단 좀 받아야 될 것 같은 행동만 골라서 하는 캐릭터인데요. 일단 당연하게도 학생들 상담해주는 데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상담을 한다 해도 이런 헛소리를 해대거나 길에서 열심히 장사하는 초딩한테 가서 이러고 앉아있고 밤에 폭우에 천둥번개가 치는 걸 보자마자 배달을 시키는 등 독특한 디자인부터 캐릭터성까지 민구만의 나사 빠진 센스를 가장 잘 보여주는 캐릭터입니다. 이 친구는 유독 인기가 많아서 따로 인형으로 출시되기도 했고 또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카일이 직접 팬아트를 그려주기도 했죠. 다음으론 히스토리 티처, 한국어론 역사 선생님은 앞서 설명드린 상담 선생님과 정반대로 정말 어제 태어난 사람 같은 순수함을 가진 캐릭터인데요. 학생들 싸움을 이상하게 말려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거나 선거날 투표소에 가서 이런 천진난만한 말을 한다거나 교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지 말라면서 압수했지만 그게 사실은 천식 호흡기였다거나 하는 등 마치 아즈만가 대왕 오사카의 밈을 보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순수함이 민구만의 터무니없는 비극 코미디를 중화시켜준과 동시에 또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귀차니즘으로 가득 찬 괴짜 사서에다 서비스 씬을 담당하는 수학 선생님, 상담 선생님보다 더 정신이 나간 보건 선생님 등등 캐릭터들만 얼핏 살펴봐도 민구가 좋아하는 캐릭터성이나 디자인, 유머, 더 나아가서 민구라는 사람을 정말 뚜렷하게 느낄 수 있죠. 나에게 솔직한 순도 높은 취향을 가진다는 건 내 그림의 주도권을 내가 사용하는 컨텐츠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지어줄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냥 유행하는 밈이나 드립을 곧바로 써먹기보다 습관적으로 내가 거기에 정말로 매력을 느끼는지를 조금 더 생각해보고 여과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같은 발상에서 시작한 그림일지라도 판단 주체가 조금 더 나에게 쏠리게 되면서 나만의 고유한 매력을 흘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사실 중 하나는 그 사람만의 고유한 창작물이라는 건 결국 고유한 사람이 창작을 할 때 어쩔 수 없이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물이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창작물을 위해선 어떤 이미지나 팔로워처럼 창작물에 따라오는 것에 집중하며 그리기보다 나라는 사람의 고유함을 이해하는 것에 집중하면서 창작의 순수성을 내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취향을 가진다는 건 나라는 사람을 나체 상태로 먼저 바라본 뒤에 깊은 사랑과 관심을 기울이면서 가장 자연스럽고 어울리는 옷을 입혀주는 어떻게 보면 자아를 성숙시키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이는 결국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걸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취향의 사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그림의 진정성을 한껏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나만의 취향으로 똘똘 뭉친 그림을 그릴 땐 꼭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좋아하는 취향을 가득 담는 작업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작업을 할 때 꼭 경계해야 하는 건 창작자의 자아가 창작물을 넘어서고 싶어 할 때 발생하는 어떤 침범의 순간이죠. 창작은 궁극의 소통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정말 중요한 것처럼 그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정말 중요합니다. 아무리 자료랑 PPT를 잘 만들었다 해도 발표가 엉망이면 과제 전체가 아쉽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순수한 취향은 분명 그 자체로도 가치가 있지만 그것을 느끼하지 않게 표현하는 것 또한 정말 중요한데요. 만약 취향을 보여주는 스스로를 너무 의식하다 보면 좋은 그림을
그리기 위해 취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를 보여주기 위해 그림을 사용하게 되는, 즉 창작물보다 창작자가 앞서 나가는 본말전도 현상이 벌어지면서 창작물의 몰입감이 깨질 수 있습니다. 제가 민구의 그림을 좋아하는 건 그림에서 느껴지는 우선순위가 확실하기 때문인데요. 민구는 분명 적극적으로 본인의 캐릭터를 내세우지만 이들의 매력 포인트를 너무 앞서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의 성격을 나타낼 수 있는 컨텍스트를 만드는 데 집중하면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캐릭터가 누군지 몰라도 일단 상황과 분위기만으로 재미를 느끼게 만들고 자연스럽게 캐릭터에 대한 호감을 쌓으면서 캐릭터를 알수록 더 재밌어지는 상황을 연출하죠. 한마디로 창작자와 창작물 사이의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창작을 위한 창작을 하는 건데요. 저는 바로 이 점이 창작물의 몰입도를 저하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림을 그리는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창작물에 대한 존중이 배제된 채로 오직 내 말을 전달하기 위한 스피커처럼 사용하게 된다면 창작물 자체의 내적 논리가 많이 흐려지게 되고 개별적인 작품보단 작가의 독선적인 주장처럼 느껴지거든요. 따라서 그림에선 작가의 존재감이 얼마나 진해야 할지도 분명 중요하지만 그만큼 옅어져야 할 부분에서 얼마나 잘 옅어져야 할지도 꼭 신경 써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껏 설명드린 모든 이야기들은 단 하나의 가치로 귀결됩니다. SNS엔 하루에도 수천 장의 그림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중엔 분명 민구보다 훨씬 숙련된 기술로 더 멋지고 화려한 그림을 그린 사람들이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제가 민구의 그림을 좋아하는 건 그의 그림에서 어떤 순수한 동심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릴 적 우리가 처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려낸 그림보다 훨씬 더 멋지고 근사한 그림을 순식간에 그려내는 작가가 있을 때도 우리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잘 그리진 못해도 우리는 그림을 좋아했고 언제나 그림과 함께 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림을 사랑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으니까요. 비록 민구의 그림이 다른 그림들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민구는 마치 자기 캐릭터의 팬아트를 그린다고 생각될 만큼 단순한 그림에서도 그림 자체에 대한 순수한 애정이 느껴집니다. 그는 본인 캐릭터들의 사랑스러운 부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스스로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하는데요. 바로 이런 부분이 제가 민구의 그림에서 유머뿐만이 아닌 순수하고 따뜻한 사랑과 동심을 느낀 이유일 것입니다. Just draw whatever you want, have fun. If you draw, you need to draw like you used to draw when you were a kid. So just have fun. I think having fun is the best advice. Because a lot of people, they draw, they get stressed. I get stressed too because I'm not very good. But I think it's important to just have fun. And if you enjoy the process, you're going to get better at it. 저는 요즘 그림을 그리는 많은 사람들이 누가 더 나이가 어린지, 누가 더 좋아요를 많이 받았는지, 누가 더 팔로워가 많은지, 또 누가 더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지 같은 어떤 수치화된 외적 기준에 집착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 느꼈던 그림을 향한 순수한 사랑이나 가치를 잊어가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외적 기준이란 건 분명 의미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건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그림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오늘 하루만큼은 이번에 소개해드린 민구처럼 그림판으로 그린 그림도 사랑과 함께라면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뭐였는지를 떠올려보고 또 내가 사랑하는 걸 정말 한없이 사랑해보면서 정말 나를 위한 사랑에 가득한 그림을 그려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림은 보는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는 하지만 내 그림을 처음 보는 사람은 바로 나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